조선 중기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북촌의 언덕배기에 자리한 고택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위로 떨어진 은행잎들이 금빛을 머금고 있었고 그 아래 마당에서는 한 사내가 담담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도원이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가의 적장자였으나 3년 전 병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로 통했지만 집안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고요하고 쓸쓸한 사람이었지요. 도원이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은 것이 언제였는지 오랫동안 그를 섬겨온 종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사랑채에 홀로 앉아 책을 읽거나 마당 한 구석에서 국화를 기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제삿날이 아닌데도 사당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오랫동안 묵념하곤 했지요. 이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그의 일상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초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겨울 준비를 위한 물건들을 사고 돌아가던 길에 도원의 어린 조카가 달려오는 수레에 치일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벌어졌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한 여인이 재빠르게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해낸 것입니다.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놀란 아이를 달래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지만 여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 여인은 홍씨 부인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시집아 아이 둘을 기르고 있는 여인으로 집안 생계를 위해 약초를 캐서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을 잘 짓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특히 아이들의 감기나 부녀자들의 산후조리에 쓰는 약초 처방에 일가견이 있었지요. 홍씨 부인은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따라 산에 다니며 약초를 배웠고 시집 온 후에도 그 기술을 이용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는 보통이었으나 몸매가 균형 잡혀 있었고 말수가 적으면서도 늘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모습이 고상해 보였습니다. 특히 고운 한복 사이로 풍겨오는 은은한 약초 향내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지요. 도원은 마침 조카의 안부를 묻기 위해 급히 마당으로 나왔다가 그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여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던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왠지 모를 떨림을 느꼈습니다. 조카 아이를 살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나으리께서 기별만 주시면 아이가 다 나을 때까지 약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도원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잔잔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처럼 요염하지도 양반댁 교수처럼 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는 오랜 병상 끝에 잠시 꿈처럼 마주한 평온한 달빛 같아 보였지요. 홍씨 부인이 떠난 후에도 도원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고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났던 하얀 목덜미의 선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죽은 아내에게 죄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조카 아이의 상처가 덧나 약을 구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원은 이를 핑계로 홍씨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소박한 한옥이었는데 마당에는 여러 가지 약초들이 정성스럽게 말려져 있었지요. 대추, 당귀, 황기, 쑥 등 온갖 약초들이 종류별로 나뉘어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처마 밑에는 약재를 우려내는 작은 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풍겨오는 약초 냄새가 은은하면서도 진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약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고 집중해서 일하는 그녀의 손길은 무척 섬세해 보였습니다. 도원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평온해졌지요. 그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홍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차를 못 타렸습니다. 허접한 차나마 드시고 가십시오. 그 한마디에 도원은 처음으로 마을 여인과 마주 앉아 찻잔을 들게 되었습니다. 유약한 도자기 사이로 흐르는 뜨거운 김, 그리고 찬물 속에 은은히 퍼지는 쑥향처럼 그의 마음도 서서히 퍼져나갔지요. 좋은 차입니다. 직접 우리신 것인가요? 산에서 직접 따서 우린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녀의 차분한 말투와 우아한 손짓에서 특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를 따라 주었지요. 차를 다 마신 후에도 도원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을 느낀 것이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홍씨 부인 또한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듯 했지만 예의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약재는 내일 아침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좋은 것으로 골라서 말입니다. 그러시다면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 아내의 얼굴과 오늘 처음 마주 앉은 여인의 손끝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잊고 살았던 사람다운 온기였지요. 하지만 마음이란 자신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무심한 척하며 마을의 장터를 자주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와 마주칠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서 말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그렇게 그는 다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새로운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겨울로 접어든 어느 차가운 오후, 도원은 또다시 우연을 가장하여 홍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우연이었는데 그녀가 마침 커다란 물동이를 들고 마루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찬 바람 때문에 그녀의 손끝이 벌겋게 터져 있었고 무거운 물동이를 옮기느라 애를 쓰고 있었지요. 물은 제가 들겠습니다. 손이 다 터졌군요. 도원의 목소리에 홍씨 부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반가의 도령이 이런 허드렛일에 손을 대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원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자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 귀한 손에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요사이 제 손도 쓸 데가 없어 오히려 기쁩니다. 그 말에 둘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사르르 풀렸습니다. 도원은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마당 안쪽으로 향했고 홍씨 부인은 그를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오가고 있었지요. 물동이를 제자리에 놓고 나서 도원은 그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과 거친 일로 상처투성이가 된 그 손이 왠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약초로 상처에 바를 연고를 만들어 보시지요. 이렇게 터진 상처는 덧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요. 그녀의 담담한 대답 속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혼자 감내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남편은 주로 바깥일을 하고 집안일과 약 만드는 일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녀의 처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술을 좋아하거나 일에 소홀한 편일 것이고 그녀가 약초 장사로 집안의 생계를 거의 도맡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씩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도원이 산책을 나왔을 때 약초를 다듬고 있는 그녀 옆에 자연스럽게 앉기도 하고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쳐 짧은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항상 짧고 조심스러웠으나 눈빛만은 점점 더 오래 머물렀지요. 어느 날 저녁,
도원은 그녀에게 집에서 기른 국화를 한 송이 건넸습니다. 추운 겨울에 피어난 꽃입니다. 방 안에 두시면 향이 좋을 것입니다. 홍씨 부인은 그 꽃을 받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까지 보여준 조심스럽고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도원은 그 미소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지요. 정말 아름다운 꽃이군요.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받으시니 꽃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 말에 홍씨 부인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도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러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내리던 초저녁이었습니다. 도원은 장터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는데 홍씨 부인은 추위에 떨며 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이 멀지 않다면 잠시 제 집에서 눈을 피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추위에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반가의 집에 혼자 들어간다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원의 진심 어린 걱정과 점점 거세지는 눈보라를 보니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도원의 사랑채로 안내된 홍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받았습니다. 마침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올랐기에 그녀의 손끝도 차츰 녹아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피워져 있었고 벽에는 도원이 직접 쓴 시가 걸려 있었지요. 좋은 글씨네요. 직접 쓰신 것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끄적인 것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글씨에서 마음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도원은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교양과 깊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홍씨 부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평소 그녀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았는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원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례를 치르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횟수로는 8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도원의 가슴 한편이 싸하게 저려왔습니다. 아름답고 똑똑한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을지 짐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훌륭한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지요. 홍씨 부인은 뜨거운 차를 입술에 대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서 도원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천을 그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마음 편히 머물렀다 가십시오. 홍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받으며 처음으로 도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과 자신을 향한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이미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아주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까지 그녀가 보여준 모든 표정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진심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말없이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눈이 내리는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 감정이 위험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지요. 초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에 부는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원의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스치는 은은한 쑥향, 조용한 오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 같은 그리움. 심지어 장터에서 파는 국화꽃을 보기만 해도 그녀가 떠올랐지요. 도원은 자신의 이런 변화가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3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아온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혹시 오늘은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그녀와 나눈 대화를 되새기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감정과 함께 복잡한 현실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원은 장터에서 홍씨 부인의 남편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도원의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키는 컸지만 술에 찌든 듯한 얼굴이었고, 주정에 절은 눈빛으로 자판주인과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물건을 가져가려 한다며 거칠게 말을 내뱉고는 좌판을 뒤엎기까지 했지요. 이것도 돈이냐?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하듯 지나갔고, 홍씨 부인 또한 남편 곁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부인에게까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도원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저런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그녀의 처지가 안타까웠고, 동시에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끼어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도원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삶의 무게가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위로해주고 싶다는 감정,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홍씨 부인은 손에 작은 약병을 들고 도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조카 아이의 감기를 핑계로 가져온 약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유난히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감기 기운이 심하다 하여 정성껏 바른 약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추운 날씨에. 홍씨 부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잠시 차라도 드시고 가시죠. 얼굴빛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집에 돌아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조용한 사랑채에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홍씨 부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고 도원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요. 도원은 손에 머뭇거리던 찻잔을 내려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홍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차만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하지만 도원의 눈에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남편과 다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지만 직접 묻기에는 너무 사적인 일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납니다. 당신의 모습이 향기처럼 스며들어 잊히지 않아요. 도원의 솔직한 고백에 홍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나으리 생각이 납니다.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인정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끝이 도원의 따뜻한 손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전율을 느꼈지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금기임을 알면서도 더 이상 자신들의 마음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긴 시간을 함께 보냈지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서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에서 아무 말 없이 스치는 시선 하나에도 가슴이 뛰었고 마을의 좁은 골목에서 마주치는 순간마다 숨결이 어지러이 얽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었지요. 도원은 매일 밤 자신과 싸웠습니다. 이미 남의 아내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런 이성적 판단을 따르지 않았지요. 홍씨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도원에게 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도원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런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초승달이 흐릿하게 떠오른 어느 밤, 도원은 용기를 내어 작은 종이에 편지를 썼습니다. 붓끝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잠시 별채에 들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저 차 한 잔이면 족합니다. 그는 이 편지를 접어서 그녀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몰래 두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편지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요. 홍씨 부인은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 한참 동안 서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발각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원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지요. 결국 그녀는 밤늦게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요. 도원의 별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억눌렀던 감정을 마침내 인정한 운명적 결단이었지요. 별채 안에는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도원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온다면 따뜻하게 맞이하고 싶어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따뜻한 차와 작은 다과도 준비되어 있었지요.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모든 거리감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었지요. 춥진 않으신지? 길이 어둡지는 않았습니까? 그보다 마음이 더 떨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도원은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고였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제가 부끄럽습니다. 남의 아내로서, 어미로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도원은 천천히 그녀를 품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그의 따뜻한 체온에 마음을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진정한 위로였지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당신이 날 외면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그대를 온전히 느끼고 싶소. 그녀는 말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짧은 숨, 떨리는 손끝, 서로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도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순간이 죄라면 전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그 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방 안은 점점 따뜻해졌고 마음이 닿을수록 몸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지요. 도원의 손끝이 그녀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녀의 숨결이 그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 머물던 눈물 한 방울이 도원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들은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욕망보다는 오랜 그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서로의 허물어진 마음은 언어가 아닌 체온으로 전해졌고 외로움과 그리움은 한밤의 따뜻한 불빛처럼 방 안에 번져나갔지요. 도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등을 감싸며 천천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그에게 마음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 긴 기다림 끝에 도달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지요. 한 뼘씩 가까워지는 거리 속에서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아끼며 서로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칠거나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간절했습니다. 서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 소중히 대했지요. 밤은 길었고 별빛은 창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었지요. 도원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런 행복이 제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의 품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을 나누며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선을 넘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꿈결처럼 지나갔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둠이 남아있었고 희끄무레한 새벽 기운이 별채의 창호지를 물들일 무렵 홍시 부인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원은 곁에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일찍도 깨셨군요. 이 밤이 끝날까 두려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너머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슬픔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얇은 비단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여미며 그녀가 말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을, 이 기억을. 도원은 일어나 앉아서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더욱 간절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다가올 이별을 예감한 듯 애틋했지요.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오직 어젯밤을 떠올리며 살겠습니다. 저도 이 기억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행복과 죄책감, 만족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홍씨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이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지요.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지워지지 않을 소중한 추억.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이 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기와지붕 위로 붉은 햇살이 퍼지며 마을이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홍씨 부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은 시간을 택해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별채에 남아있었지요. 집에 도착한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부엌, 똑같은 아궁이, 똑같은 물동이었지만 그녀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도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마당에 앉아 어젯밤을 되새겼습니다. 꿈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지요. 한편 도원도 별채에 혼자 남아 그녀의 향기가 남은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 그녀가 기댔던 벽, 그녀의 숨결이 닿았던 모든 것들이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까, 끝일까? 도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이 마주치는 일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에는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만나려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피하려 했습니다. 서로를 보면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나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종종 시장 길목에서 혹은 약수터 근처에서 도원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눈길은 항상 그녀를 찾고 있었지요. 도원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매일 밤 별채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녀가 다시 오기를, 단 한 번만 더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지요. 한편 홍씨 부인의 집안에서도 점차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무뚝뚝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의 말이 짧아졌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성에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밤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그 눈빛이 의심스러웠지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멍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 홍씨 부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날씨가 추워서 기운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에 다른 바람이 부는 것 같소. 그 말에 홍씨 부인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남편이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전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오. 남편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부터 아내를 더욱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이를 눈치채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변화까지는 숨길 수 없었지요. 도원 또한 마음속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손을 내민 것도 마음을 열게 만든 것도 모두 자신이었기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의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밤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녀를 부르지 않겠다고, 그녀의 평안을 위해 이 사랑을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등불을 끄려다가도 결국 다시 밝혀두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온다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까 봐서였지요. 홍씨 부인 또한 매일 밤 도원의 별채 창에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고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강물처럼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강에 발을 들인 이상 되돌아가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한양 북촌의 언덕배기에 자리한 고택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위로 떨어진 은행잎들이 금빛을 머금고 있었고 그 아래 마당에서는 한 사내가 담담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도원이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가의 적장자였으나 3년 전 병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로 통했지만 집안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고요하고 쓸쓸한 사람이었지요. 도원이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은 것이 언제였는지 오랫동안 그를 섬겨온 종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사랑채에 홀로 앉아 책을 읽거나 마당 한 구석에서 국화를 기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제삿날이 아닌데도 사당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오랫동안 묵념하곤 했지요.
이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그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초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겨울 준비를 위한 물건들을 사고 돌아가던 길에 도원의 어린 조카가 달려오는 수레에 치일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 벌어졌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한 여인이 재빠르게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해낸 것입니다.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놀란 아이를 달래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지만 여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 여인은 홍씨 부인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시집아 아이 둘을 기르고 있는 여인으로 집안 생계를 위해 약초를 캐서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을 잘 짓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특히 아이들의 감기나 부녀자들의 산후조리에 쓰는 약초 처방에 일가견이 있었지요. 홍씨 부인은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따라 산에 다니며 약초를 배웠고 시집 온 후에도 그 기술을 이용해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는 보통이었으나 몸매가 균형 잡혀 있었고 말수가 적으면서도 늘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모습이 고상해 보였습니다. 특히 고운 한복 사이로 풍겨오는 은은한 약초 향내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지요. 도원은 마침 조카의 안부를 묻기 위해 급히 마당으로 나왔다가 그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여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던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왠지 모를 떨림을 느꼈습니다. 조카 아이를 살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나으리께서 기별만 주시면 아이가 다 나을 때까지 약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도원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잔잔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처럼 요염하지도 양반댁 교수처럼 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는 오랜 병상 끝에 잠시 꿈처럼 마주한 평온한 달빛 같아 보였지요. 홍씨 부인이 떠난 후에도 도원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고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났던 하얀 목덜미의 선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죽은 아내에게 죄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조카 아이의 상처가 덧나 약을 구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원은 이를 핑계로 홍씨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소박한 한옥이었는데 마당에는 여러 가지 약초들이 정성스럽게 말려져 있었지요. 대추, 당귀, 황기, 쑥 등 온갖 약초들이 종류별로 나뉘어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처마 밑에는 약재를 우려내는 작은 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풍겨오는 약초 냄새가 은은하면서도 진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약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고 집중해서 일하는 그녀의 손길은 무척 섬세해 보였습니다. 도원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평온해졌지요. 그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홍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차를 못 따렸습니다. 허접한 차나마 드시고 가십시오. 그 한마디에 도원은 처음으로 마을 여인과 마주 앉아 찻잔을 들게 되었습니다. 유약한 도자기 사이로 흐르는 뜨거운 김, 그리고 찬물 속에 은은히 퍼지는 쑥향처럼 그의 마음도 서서히 퍼져나갔지요. 좋은 차입니다. 직접 우리신 것인가요? 산에서 직접 따서 우린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녀의 차분한 말투와 우아한 손짓에서 특별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를 따라 주었지요. 차를 다 마신 후에도 도원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평안을 느낀 것이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홍씨 부인 또한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듯 했지만
예의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약재는 내일 아침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좋은 것으로 골라서 말입니다. 그러시다면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 아내의 얼굴과 오늘 처음 마주 앉은 여인의 손끝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잊고 살았던 사람다운 온기였지요. 하지만 마음이란 자신의 의지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무심한 척하며 마을의 장터를 자주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와 마주칠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서 말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그렇게 그는 다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새로운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요. 겨울로 접어든 어느 차가운 오후, 도원은 또다시 우연을 가장하여 홍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우연이었는데 그녀가 마침 커다란 물동이를 들고 마루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찬 바람 때문에 그녀의 손끝이 벌겋게 터져 있었고 무거운 물동이를 옮기느라 애를 쓰고 있었지요. 물은 제가 들겠습니다. 손이 다 터졌군요. 도원의 목소리에 홍씨 부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반가의 도령이 이런 허드렛일에 손을 대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원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자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 귀한 손에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요사이 제 손도 쓸 데가 없어 오히려 기쁩니다. 그 말에 둘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사르르 풀렸습니다. 도원은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마당 안쪽으로 향했고 홍씨 부인은 그를 따라 조용히 걸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그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오가고 있었지요. 물동이를 제자리에 놓고 나서 도원은 그녀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과 거친 일로 상처투성이가 된 그 손이 왠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약초로 상처에 바를 연고를 만들어 보시지요. 이렇게 터진 상처는 덧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요. 그녀의 담담한 대답 속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혼자 감내하며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남편은 주로 바깥일을 하고 집안일과 약 만드는 일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녀의 처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술을 좋아하거나 일에 소홀한 편일 것이고 그녀가 약초 장사로 집안의 생계를 거의 도맡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씩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도원이 산책을 나왔을 때 약초를 다듬고 있는 그녀 옆에 자연스럽게 앉기도 하고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쳐 짧은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항상 짧고 조심스러웠으나 눈빛만은 점점 더 오래 머물렀지요. 어느 날 저녁, 도원은 그녀에게 집에서 기른 국화를 한 송이 건넸습니다. 추운 겨울에 피어난 꽃입니다. 방 안에 두시면 향이 좋을 것입니다. 홍씨 부인은 그 꽃을 받으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까지 보여준 조심스럽고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도원은 그 미소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지요. 정말 아름다운 꽃이군요.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받으시니 꽃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 말에 홍씨 부인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도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러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내리던 초저녁이었습니다. 도원은 장터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는데 홍씨 부인은 추위에 떨며 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이 멀지 않다면 잠시 제 집에서 눈을 피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추위에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반가의 집에 혼자 들어간다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원의 진심 어린 걱정과 점점 거세지는 눈보라를 보니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도원의 사랑채로 안내된 홍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받았습니다. 마침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올랐기에 그녀의 손끝도 차츰 녹아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피워져 있었고 벽에는 도원이 직접 쓴 시가 걸려 있었지요. 좋은 글씨네요. 직접 쓰신 것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끄적인 것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글씨에서 마음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도원은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교양과 깊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홍씨 부인의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평소 그녀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았는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원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례를 치르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횟수로는 8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도원의 가슴 한편이 싸하게 저려왔습니다. 아름답고 똑똑한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을지 짐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훌륭한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지요. 홍씨 부인은 뜨거운 차를 입술에 대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서 도원은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천을 그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마음 편히 머물렀다 가십시오. 홍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받으며 처음으로 도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과 자신을 향한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이미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아주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까지 그녀가 보여준 모든 표정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숨겨왔던 진심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말없이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눈이 내리는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 감정이 위험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지요. 초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에 부는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원의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스치는 은은한 쑥향, 조용한 오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 같은 그리움. 심지어 장터에서 파는 국화꽃을 보기만 해도 그녀가 떠올랐지요. 도원은 자신의 이런 변화가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3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아온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혹시 오늘은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그녀와 나눈 대화를 되새기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감정과 함께 복잡한 현실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원은 장터에서 홍씨 부인의 남편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도원의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키는 컸지만 술에 찌든 듯한 얼굴이었고 주정에 절은 눈빛으로 자판주인과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물건을 가져가려 한다며 거칠게 말을 내뱉고는 좌판을 뒤엎기까지 했지요. 이것도 돈이냐?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하듯 지나갔고 홍씨 부인 또한 남편 곁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부인에게까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도원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저런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그녀의 처지가 안타까웠고 동시에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끼어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도원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삶의 무게가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위로해주고 싶다는 감정,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홍씨 부인은 손에 작은 약병을 들고 도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조카 아이의 감기를 핑계로 가져온 약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유난히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감기 기운이 심하다 하여 정성껏 바른 약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추운 날씨에. 홍씨 부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잠시 차라도 드시고 가시죠. 얼굴빛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집에 돌아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조용한 사랑채에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과 달랐습니다. 홍씨 부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고 도원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요. 도원은 손에 머뭇거리던 찻잔을 내려놓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홍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차만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하지만 도원의 눈에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남편과 다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지만 직접 묻기에는 너무 사적인 일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납니다. 당신의 모습이 향기처럼 스며들어 잊히지 않아요. 도원의 솔직한 고백에 홍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나으리 생각이 납니다.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인정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도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끝이 도원의 따뜻한 손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전율을 느꼈지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금기임을 알면서도 더 이상 자신들의 마음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긴 시간을 함께 보냈지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서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에서 아무 말 없이 스치는 시선 하나에도 가슴이 뛰었고 마을의 좁은 골목에서 마주치는 순간마다 숨결이 어지러이 얽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었지요. 도원은 매일 밤 자신과 싸웠습니다. 이미 남의 아내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런 이성적 판단을 따르지 않았지요. 홍씨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도원에게 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도원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런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초승달이 흐릿하게 떠오른 어느 밤,
도원은 용기를 내어 작은 종이에 편지를 썼습니다. 붓끝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잠시 별채에 들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저 차 한 잔이면 족합니다. 그는 이 편지를 접어서 그녀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몰래 두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편지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요. 홍씨 부인은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 한참 동안 서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발각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원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지요. 결국 그녀는 밤늦게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요. 도원의 별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억눌렀던 감정을 마침내 인정한 운명적 결단이었지요. 별채 안에는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도원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온다면 따뜻하게 맞이하고 싶어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따뜻한 차와 작은 다과도 준비되어 있었지요.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모든 거리감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었지요. 춥진 않으신지? 길이 어둡지는 않았습니까? 그보다 마음이 더 떨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도원은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고였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제가 부끄럽습니다. 남의 아내로서, 어미로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도원은 천천히 그녀를 품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그의 따뜻한 체온에 마음을 맡겼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진정한 위로였지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당신이 날 외면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그대를 온전히 느끼고 싶소. 그녀는 말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짧은 숨, 떨리는 손끝, 서로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도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순간이 죄라면 전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그 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방 안은 점점 따뜻해졌고 마음이 닿을수록 몸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지요. 도원의 손끝이 그녀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녀의 숨결이 그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 머물던 눈물 한 방울이 도원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들은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욕망보다는 오랜 그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서로의 허물어진 마음은 언어가 아닌 체온으로 전해졌고 외로움과 그리움은 한밤의 따뜻한 불빛처럼 방 안에 번져나갔지요. 도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등을 감싸며 천천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그에게 마음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 긴 기다림 끝에 도달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지요. 한 뼘씩 가까워지는 거리 속에서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아끼며 서로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칠거나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간절했습니다. 서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 소중히 대했지요. 밤은 길었고 별빛은 창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었지요. 도어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